안녕하세요. HSK 강사 윤여정입니다. 4월 적중특강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독해 1부분 흐름이 비슷한 문장을 갖다 이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해서 항상 질문부터 소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你每天怎么来公司? 너는 매일 어떻게 회사에 오니? 여기서 포인트는 어떻게 怎么 라는 표현이죠. 어떻게 오니? 뭐 차 타고 간다, 자전거를 타고 간다, 이런 표현이 나와줘야 될 텐데요. 한번 위에서 쭉 찾아볼게요. 이般 한번 요거 단어만 쭉쭉 볼까요? 자전거 바로 나왔네요. 어이구, 여기 세트 단어 나왔죠. 上班 하면은 출근을 하다 라는 이합동사죠. 회사 출근하다. 흐름이 비슷하니까 한번 완벽하게 읽어볼게요. 一般 나는 일반적으로 또 骑自行车 자전거를 타고 上班 출근을 해요. 똑같은 문장이네요. 요런 거 세트로 외워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43번의 답은 A가 되겠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질문이 없으니까 차례대로 읽어볼게요. 妈,我好渴呀. 渴는 형용사로 목이 마르다 라는 표현이죠. 엄마 나 목말라요. 목마르니까 뭔가 음료에 대한 표현이 나와야겠죠. 물을 마신다든지 주스를 마신다든지. 한번 볼게요. 这个词 단어 나왔고요. 사전 나왔어요. 이건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보니까 냉장고 상급 단어죠. 饮料 여기 나왔네요. 한번 볼게요. 冰箱里有饮料. 냉장고 안에 음료가 있어. 你自己拿, 너 스스로 가져가거라 라는 표현이 나왔죠. 해서 음료, 목마르다 이런 것도 세트로 외워주시면 훨씬 빨리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42번의 답은 B가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你还年轻, 너는 아직 젊어. 以后, 이후에 会有很多机会的. 이후에 많은 기회가 더 있을 거야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요거 한번 밑에 거부터 쭉 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这个词 이 단어 나왔고, 查词典 사전을 찾는데요. 요거랑은 좀 관련이 없어 보이죠. 밑으로 볼게요. 夏天 여름 나왔고요. 에어컨 나오고요. 편안하대요. 요것도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世界上 세상에 很多地方 많은 장소들을 我都没去过 요런 过자 딱 보면은 무슨 뜻인지 아셔야겠죠. 동사 뒤에 붙어서 경험 나타내죠. 가본 적이 있다. 해서 没去过 하니까 나는 가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장소들은 난 가본 적이 없어요. 라는 표현에 대한 대답으로 이게 맞겠죠. 너는 아직 젊어. 이후에 갈 기회가 많이 있을 거야. 해서 답은 45번에 C가 맞겠고요. 그 다음 거, 我以前学过. 나는 이전에 배운 적이 있어. 我来告诉你吧.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나 이전에 배웠대요. 그리고 알려주겠대요. 요거가 흐름이 비슷한 거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거. 요거 한번 쭉 읽어볼게요. 这个词, 이 단어는 太难了. 너무 어려워. 查了词典, 사전을 찾아도 也没明白. 이해를 못하겠어요. 라는 표현이 나왔죠. 요것과 관련 있는 단어, 요런 단어. 배우다, 단어는 배워야 되겠죠. 해서 요런 거 세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어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1번의 답은 D. 마지막 한번 볼게요. 是呀, 그러게. 这种天气, 이러한 종류의 날씨는 必须 반드시 一直开着. 开, 우리 상급에 진짜 많이 나오는 동사죠. 키다 혹은 문을 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계속해서 틀어놔야 돼. 43번 볼게요. 夏天坐在空调房间,空调房里. 여름에 앉아있는데요. 어디에 앉아있는 거예요? 에어컨 방 안에 앉아있으니 真舒服, 정말 편안하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우리가 상급에 보면은 요 콩티아오라는 단어랑 에어컨을 키다 라는 단어랑 굉장히 세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세트로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덤으로 카이의 반대말 관까지 같이 생각해서 카이 콩티아오, 관 콩티아오 해서 이런 거는 외워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해서 44번의 답은 2가 맞겠죠. 이제 독해 이 부분을 진행을 해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해서 A부터 한번 볼게요. 还是이라고 읽죠. 접속사고요. 요거의 특이한 점. 요거는 항상 A, 还是 B 하고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선택 의문문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해서 A 할래, B 할래 라고 묻는 표현.
선택 의무이다, 접속사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B는 크라고 읽죠. 양사예요. 양사의 특징 뭐예요? 앞에 숫자 나올 수 있다는 거. 무슨 뜻이었죠? 보통 2크 숫자 1 많이 집어넣죠. 해서 15분 상급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해서 양사 앞에는 숫자 나오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C의 简单은 형용사죠. 형용사의 특징 뭐예요? 뒤에 목적어 올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앞에 정도부사 很, 非常의 수식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 해서 很简单, 非常简单하면서 외워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면서 형용사구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记得는 동사고요. 동사인데 얘는 특이한 좀 동사죠. 우리 보통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그냥 단어만 하나 나와서 목적어 나오고 끝이 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记得라는 동사는 보통 목적어가 길게 나와요. 길게 나온다는 뜻은 목적어 안에 동사나 형용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겠죠. 아이고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네가 옛날에 한 일을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난 기억하고 있어. 네가 옛날에 한 일을. 이렇게 목적어가 길게 나온다는 거. 특징이 있는 동사니까 요거까지는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2는 비쌀, 명사로 시합이라는 단어죠. 요거 명사니까 목적어 자리 나올 수 있겠죠. 동사 자리에 찬지야랑 같이 외워주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찬지야는 참여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찬지야 비쌀, 시합에 참여하다. 세트로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서 품사로 우선 접근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这张照片, 장은 양사죠. 이 한 장의 사진, 그 다음 我 라는 주어 나왔고요. 내가. 그 다음 뒤에 보니까 是去年冬天照的 라는 목적어가 나왔어요. 무슨 뜻이에요? 작년 겨울에 찍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의미상 맞는 거 우선 쭉 봤는데 단어를 아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품사를 알면 더 접근하기가 쉽겠죠. 주어랑 동사 사이에 들어갈 거. 동사는 나열이 가능하죠. 동사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한번 볼게요. 집어넣어 놓고 D 집어넣어 놓고 한번 쭉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기억해. 작년 겨울에 찍은 것이라고. 나는 기억해. 의미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D가 될 거고요. 52번 타지후 그녀는 거의 每天早上 매일 아침에 또 6点 6시 그 다음 숫자 나왔네요. 숫자 나오면 뒤에 뭐 나올 가능성이 많다? 양사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답은 바로 나오죠. 이크 하면 15분이란 뜻이었죠. 6시 15분에 起床 기상을 해요 라는 표현. 이거는 비교적 쉬운 문제고요. 그 다음 53번 你决定没有 너 결정했니? 라는 질문이 나왔고요. 要不要参加 우리 아까 한 것 같아요. 참여는 참여하다 라는 동사였죠. 요거랑 세트로 나오는 거, 목적어 나오는 자리. 명사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죠. 명사 하나 나왔네요. 참여 한유 비쌀, 중국어 시험에 참여할 거니?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세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54번 볼게요. 今天你是要喝咖啡? 喝咖啡는 커피를 마시다 라는 뜻이죠. 뒤에 거 한번 볼게요. 水果茶, 과일 차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다 똑같은 음료죠. 성분이 비슷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했죠. A, 还是B, 선택 의문문 만들어주는 표현. 뭐예요? 접속사 아니면 해서 A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오늘 너는 커피를 마실 거니? 과일차를 마실 거니? 하고 끝나는 문장이 되겠죠. 55번. 요거는 세트로 진짜 많이 나오죠. 묶어서 기억해 주세요. 虽然 A, 但是 B. 비록 A하지만 그러나 B하다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비록 这件事, 이 하나의 일, 这件事情, 이 일이 很은 정도 부사죠. 정도 부사 뒤에 자주 나오는 거 뭐예요? 형용사가 자주 나오죠. 해서 우리 아까 전에 형용사 나온 거 뭐예요? 简单 바로 나오면 되겠죠. 이 일은 아주 간단하긴 하지만 그러나 要做好也不容易 잘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정도부사의 수식을 많이 받는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바로 답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독해 3부분. 독해 3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항상 질문 먼저 읽어주시고 뭘 포인트로 읽어야 되는지 캐치를 해볼게요. 说话人最近怎么样? 말하는 사람이 최근에 어떻습니까? 상태를 물어보는 표현이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最近办公室里的事情太多了. 최근에 뭐가 아주 많대요? 요게 주어죠. 사무실 안에 일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형용사 나왔고요. 每天都要工作到很晚. 매일 일을 하는데 언제까지? 아주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한대요. 그 다음 都没有时间吃饭. 밥 먹을 시간조차 없대요. 我现在累的. 이런 표현 기억해 주셔야겠죠. 나는 현재 너무 힘든데 힘든 정도 보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힘든 정도가 어떻대요? 下了班 퇴근하고 就 바로 想睡觉. 잠을 자고 싶을 정도래요. 그 정도로 힘들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태에 대한 답. 腿疼, 腿는 다리죠. 다리가 아프대요. 이런 말 없었어요. 工作很忙, 일이 아주 바쁘다라는 표현은 우리 아까 전에 요거를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겠죠. 최근에 일이 너무 많아요 라는 표현. 너무 바쁘다. 답은 B가 되겠네요. 不想吃饭, 밥을 먹고 싶지 않아요 라는 표현도 없었죠.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고만 했었죠. 하기 때문에 답은 B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 문제 더 해볼게요. 说话人最可能在哪儿? 어디에 있습니까? 말하는 화자는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까? 위치 주의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您好, 안녕하세요. 我想问一下, 제가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如果 만약에 想要借书, 借 상급 동사죠. 빌리다. 책을 빌리고 싶다면 一次最多 한 번에 可以借多少本? 번은 양사입니다. 책 세는 양사죠. 한 번에 가장 많이는 몇 권을 빌릴 수 있나요? 그 다음 每本可以借多长时间? 매 한 권 한 권마다 얼만큼 긴 시간을 빌릴 수가 있나요? 얼마만큼 빌릴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이 나왔죠. 우리 책을 빌린다는 표현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책 빌리는 곳 어디예요? 도서관이겠죠. 한번 볼게요. 银行, 은행이죠. 요거 아닐 거고. 街道上, 거리라는 뜻이니까 요것도 아닐 거고. 여기 있네요. 图书馆, 도서관. 해서 답은 C가 되겠죠. 해서 우리가 요 부분 풀 때는 꼭 질문 먼저 읽어주시고 내가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읽어야 되는지 안 다음에 들어가는 게 훨씬 답을 찾기가 쉬워질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쓰기 부분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동사수러문 해서 서술어 중에서 동사가 서술어가 되는 거 해서 주어, 동사, 서술어, 목적어 요 순서는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보통 중국어 순서가 어떻게 되죠? 하면 SVO요 라고 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요거 기억하시면서 요 밑에 거는 제가 오늘 준비한 거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항상 동사 서술어 앞에서 꾸며줄 수 있는 표현 요 세 가지는 순서대로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부사나 조동사나 전치사구는 동사 앞에서 동사 서술어를 꾸며준다는 거 하고 질문부터 한번 볼게요. 쓰지는 명사로 기사님이죠. 그 다음 那个年轻人 그 한 명의 젊은 사람. 그 다음 是 동사 나왔네요. 그 다음 个라는 사람 세는 양사가 나왔어요. 양사 나왔으면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명사 나와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시를 중심으로 동사 서술어를 중심으로 주어나 목적어를 갖다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우리 그 같은 경우는 사람인데 얘도 사람 얘도 사람이네요. 그러면은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사님은 한 명의 그 하나의 젊은 사람이다 가 맞을까요? 아니면 그 하나의 젊은 사람은 한 명의 기사님이셔 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요렇게가 맞겠죠.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 그래서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那个年轻人是个司机, 그 젊은 사람은 기사야. 그 다음 우리가 아까 전에 빈칸 아까 전에 이렇게 막 진행을 해보다가 제가 이거를 갖다가 빈칸 채우기 문제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记得라는 동사는 어떻게 된다? 뒤에 목적어가 길게 나온다는 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가 나오면은요, 목적어가 그냥 명사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기초 단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배우는데요. 우리가 상급하시면서부터 이제 앞으로 수준이 올라가면서부터는 이런 형태의 문장을 굉장히 많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我觉得 내 생각에는요. 그 다음 목적어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제가 길게 나온다는 표현은 목적어 안에 동사나 형용사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한번 볼게요. 那个人 목적어 안에서 주어져. 很은 부사가 될 거고 不错 괜찮다 라는 형용사의 표현이죠. 해서 형용사나 동사가 목적어 안에, 긴 목적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다라고 표현을 해요. 해서 이런 것들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72번부터 볼게요. 忘记带 忘记带는 휴대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我는 대명사죠. 나. 그 다음 数学作业 수학 뭐예요? 수학 숙제라는 표현이죠. 우리 뭐 고민할 필요도 없네요. 여기 바로 동사 나왔고 명사 2개 나왔으니까 주어 목적어만 결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예요? 我가 주어겠죠. 나는 그 다음 忘记带 휴대하는 것을 잊었어요. 数学作业 수학 숙제를 그 다음에 러 같은 경우에는 문장 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의 서술성 목적어는 我忘记가 V 그 다음 뭘 잊어버린 거예요? 带数学作业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 해서 수학 숙제를 휴대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라고 해석해 주시면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게요. 님은 대명사죠. 너희들 환영합니다. 来 오다. 我家 요 라이에 대한 목적어 우선 될 거고요. 우리 집에 오다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주어커는 이합동사로 손님을 하다 라는 표현이죠. 그럼 뭐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동사가 여러 개가 나왔어요. 대충 딱 보니까 너희들 환영하다 라이 워지야 주어커 우리가 라이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집에 오다고 주어커 손님을 하다니까 얘가 우리 집에 와서 손님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V1, V2라는 거 이어진다는 거 알 수 있겠고 우리 요 환영 같은 거 중국어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뭐 와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비행기에 탑승해 주신 걸 환영합니다. 자주 나오죠.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는 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환영 먼저 적으시고 환영합니다. 뭘 환영해요? 你们来我家做客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 집에 와서 손님해주는 걸 환영해 자주 놀러와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 이외에도 지금 여태까지 나온 거 환영 같은 것들 더 추가해서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바자문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바는 우리가 를,로 항상 해석을 하죠. 해서 요 순서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서 외우실 때 예제로 외우시면 훨씬 더 편리하겠죠. 我把菜单 내가 무엇을 메뉴판을 放 두었대요. 어디에 둔 거예요? 在桌子上了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주어 나왔고요. 명사랑 같이 묶어서 나와줘야 되는 이유는 얘가 부조개 할 때 개사, 전치사 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사 나오고 기타 성분 나온다는 거 이거 꼭 순서 외우시고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나의 명사로 할머니, 반지는 쟁반이라는 명사, 시는 동사, 깐징러 깨끗하게 씻었다. 얘는 보어 역할을 하죠. 씻는데 깨끗이 씻은 거고요. 바가 나왔어요. 바 이제 여기다 놓고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주어가 볼까요? 할머니겠죠. 그 다음 명사 하나 붙어야 되는데 바 뒤에 명사 붙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랑 묶이겠죠. 할머니가 무엇을? 쟁반을 깐징러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하고서는 동사 나오고 기타 성분까지 완벽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서 겸업문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겸업문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여러 개 나오고 그 다음 이 동작을 하는 주체자도 여러 명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해서 대표적인 예로요. 요게 서술어 1, 요게 서술어 2.
해서 我让他 나는 그에게 시키죠. 뭘 시키는 거예요? 学汉语 중국어 공부를 하도록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겸어문이라고 부르냐? 얘가 주어, 여기까지 끊고 봤었을 때 나는 시켜요 그에게. 그 다음 뒷문장으로 봤을 때 공부를 하는 건 그겠죠. 그렇기 때문에 뒷문장에서 봤을 땐 그가 공부를 하죠. 중국어를. 해서 요거 앞문장에서는 목적어를 하고 뒷문장에선 주어를 한다. 겸어, 얘를 겸어다 라고 표현을 해서 겸어가 있는 문장에서 겸어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게 요거 사동동사 사용하는 것들이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这件事, 이 하나의 일이라는 명사가 나왔고요. 很生气, 아주 화가 났다 라는 표현이 됐고요. 슈슈는 명사로 삼촌 혹은 아저씨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랑 동사로 시키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동사가 여러 개 나왔고요. 명사도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랑. 우리가 랑자문 사용할 때 진짜 자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 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 글자도 똑같아요. 시. 요 두 가지가 상급에 자주 나오죠. 요것들 뒤에는 명사 따라 붙고 그 다음 동사나 형용사 나온다고 기억을 꼭 해두시면은 요런 랑이나 시 나오면은 접근하시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해서 N으로 하여금 VA하게 시키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바로 접근을 하기가 쉽겠죠. 그러면 여기 앞에 나와야 될 게 뭘까요? 이 일이 삼촌을 화나게 시킨 걸까요? 삼촌이 이 일을 화나게 시킨 거예요? 당연히 이 일을 보고 나서 삼촌이 화가 나신 거겠죠. 그래서 这件事이 제일 앞에 와야겠죠. 이 일은 랑 누구로 하여금이에요? 랑 다음에 명사 나온다 그랬어요. 슈슈 삼촌으로 하여금 뭐 하게 시켰다? 화나게 시켰다. 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겸어문 맞는지 확인도 해볼게요. 이렇게 샹치는 이합 동사죠. 해서 동사 첫 번째 동사 나오고요. 두 번째 동사도 나오고 그 다음 요 행위를 주체하는 것들이 전부 다 다르고 겸어문 맞죠. 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듣기, 이제 쓰기 제 2부분 진행을 해볼 텐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병음이 다 적혀 있죠. 중국어는 이제 병음, 한 병음이라도 중국어 단어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주의를 보시면서 뜻을 이해를 하고 넣어주시면 훨씬 더 정답에 접근하기가 쉬울 거예요. 한번 볼게요. 今天的鱼, 오늘 물고기, 생선이 非常 아주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뒤에 이제 형용사 나와야겠죠. 정도 부사 다음에는 형용사 나와야겠죠. 아주 뭐하대요? 신鮮하대요. 그 다음 来两条吧. 条는 물고기 새는 양사죠. 우리 두 마리로 할까?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형용사로 신鮮뭐예요? 물고기가 어떻다? 신선하다 라는 표현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요 글자가 맞겠고요. 그 다음 밑에 거 볼게요. 我帮您 내가 너를 도와서 把行李箱 行李箱 상급 명사죠. 캐리어 짐상자. 그래서 이 캐리어를 내가 너를 도와서 캐리어를 그 다음에 우리 받자문 뒤에 뭐 나온다? 아까 전에 쓰기에서 했었죠. 동사 나와야 되겠죠. 을이라는 뜻으로 내가 너를 도와서 캐리어를 放上去봐. 동사로 放이라고 불리는 거 뭐예요? 캐리어를 두다 라는 표현이 나와야겠죠. 해서 이 글자가 맞겠고요. 78번 请问 말씀 좀 여쭐게요. 这层楼 이 건물 이 건물의 층에 有洗手间吗? 무엇이 있습니까? 동사 나왔으니까 목적어로 명사 성분을 가진 단어가 나오겠죠. 해서 洗手间한 단어로 손 씻는 공간, 화장실을 뜻하죠. 해서 이 단어가 맞겠고요. 79번 我有事要出门几天 나는 일이 있어서 외출을 좀 며칠간 할 거야. 你能帮我 너 나를 도와서 照顾一下 돌봐줄 수 있겠니? 동사 나왔어요. 무엇을? 목적어, 명사 성분 나와야겠죠. 小狗 상급 단어죠. 강아지. 1급 단어죠. 1급 단어. 해서 小狗 강아지 나오면 될 거고요. 그 다음 80번 晚上 저녁에 在山路上 어디에?
산길 위에서 카이처 차를 몰면 어떻대요? 이띵要小心 반드시 뭐 해야 된대요? 반드시 부사 조동사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조동사 뒤에는 보통 나요? 동사 나오죠. 요것도 이렇게 순서대로 잘 기억을 계속 더듬어 주신다면 우리 쓸기 1부분 같은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부사, 조동사 나왔으니까 부조개, 그 다음 동이었죠. 이런 식으로. 조동사 뒤에는 보통 동사 많이 나오죠. 샤오신, 샤오신은 조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 글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기 제2부분 같은 경우에는 병음만 보시고 딱 떠오르는 거 적기보다는 앞에 뒤에 한 번씩 해석을 해보시면서 품사가 뭘지 뜻이 뭘지 한 번씩 고민을 하고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적중특강이 끝이 났고요. 저희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저희 시사중국어학원 최은정사단에서는 저까지 포함해서 세 분의 선생님이 시험에 응시하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4월 적중특강 준비한 부분인데요. 이제 봄도 오고 많이들 놀러 가고 싶으실 텐데 일주일 뒤에 있는 시험 꼭 잘 보셔서 적중특강 하면서 알려드린 포인트들 열심히 적으시고 잘 외우셔서 좋은 성적 얻으셔서 꼭 벚꽃놀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꼭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